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3일 쉬다 온 우리 시장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큰 대형주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도 좀 흘러내리면서 지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시장의 동조화가 되면서 1.7% 하락 마감이 되었고 2만원 선에서 더 멀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일은 앞으로의 좀 대응과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계좌 만들어주시면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두세 개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로 유한타증권사만 이렇게 활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이렇게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무료 정보방에서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이런 이슈라던가 이런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 그리고 증시 이벤트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드리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종목 보는 방법이라던가 또 시장 보는 법, 수급, 강세 테마 등등 매매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수익 보시고 무료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연준 긴축 불안 등으로 이 거래일 연속 좀 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국내 휴장 기간 동안에 중국발 수요 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또 연준에서 양적 긴축에 대한 이런 정당화라는 부분과 그리고 금리에 대한 급등,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 확대 등으로 초반에 상승 흐름은 더 크게 가져갔지만 막판에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을 대부분 잡아먹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다음 주 수요일이죠. 6월달 또 FOMC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대중 연설이 좀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장 관망 심리가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좀 당분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좀 등락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시점은 높게 오른 종목들 올라타는 매매 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올라타더라도 비중을 소량만 빠르게 치고 나오는 게 좀 주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1.66%, 코스닥은 2% 가까이 이렇게 급락세를 좀 연출을 했고 또다시 우리 시장은 선물, 현물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개인들만 좀 매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엔화 가치도 20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하고 원화 가치도 같이 약세에 좀 동조화가 되면서 이렇게 1257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외인들 같은 경우는 양 시장에 각각 2천억 그리고 1천억 이렇게 좀 매도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서 8,200억 그리고 코스닥은 1,500억까지 던지면서 좀 지수나 수급이나 어쩔 수 없었던 시장인 것도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전 테마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조정을 피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좀 하락폭이 적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구간을 계속 이탈하고 있는 상황, 투심이 더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기 공매도와 그리고 중기 공매도가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1.2% 그리고 8%로 좀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단기 공매도는 8% 그리고 중기 공매도는 7%대 이런 부분인 걸 감안하면 최근 들어서 좀 확실하게 공매에 대한 부담이 좀 늘어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딱히 주가를 내릴 만한 악재는 찾아볼 수는 없으나 호재에도 상승은 나오지 않았고 이런 공매적인 부담까지 가세했고 또 증시 분위기상 또 일단 하락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2만 원 위로 좀 돌릴 수 있는 가시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 거래량이 빨리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주길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중장기 관점이든 단기 관점이든 좀 대응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멘탈을 좀 잡고 현재 구간은 정리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리를 하면 또 올라가는 이런 경험들 주시장에서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시장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선택지가 없다,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물량 하반기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온 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6,200억 규모 괌 복합 화력발전소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 하반기에 괌 우쿠두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들어간다. 경쟁력 있는 발전 설계 조달 시공 EPC를 역량으로 수주세가 기대가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달 31일 미국 괌 전력청으로부터 200메가와트급 복합화력 발전소 착공 지시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각 착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반 사항 등을 이제 최종 검토,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전망이 됐다. 2024년 3분기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애초에 이 사업은 2024년 1분기에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지 정치권 등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 문제를 삼아 착공이 지연되었고, 또 괌 국제공항에서 북서쪽으로 5km 떨어진 데에도 좀 지역이 건설이 된다. 최대 규모의 기저부하 발전소로 준공시 괌 전력 개통의 40%를 담당하는데 GPA는 이 사업의 발주처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EPC를 수행한다. 원천 기술을 적용한 25메가와트 ESS도 함께 설치를 하고 총 수주 금액은 6,239억 원에 이른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약 상대방을 변경했고, 새 상대방은 이 사업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출자해 괌 우쿠두 파워 LCC로 원천 계약 상대방은 그대로인 점에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 EPC 수주를 기대해 발전 EPC 역량 강화에 주력을 하고 있고, 설계 분야에서 디지털 설계 기술을 적용하는 등 설계 납기 최적화를 실현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는 6일 여러 검토를 마치고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해외 복합화력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대충 정리를 해보면 6,200억 수준의 괌 복합 화력 발전소가 또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작년 10월쯤에 또 이렇게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착공 자체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악재로 주가를 하락시킨 기억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주가 진행이 되고 추가적인 수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최근에 SMR 관련해서 대형 원전보다도 좀 안정성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쌓인다, 이런 주장들이 좀 제기가 되었었는데, 유스케일 파워에서는 잘못된 가정에 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이런 내용들을 좀 반박하고 좀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좀 불균형으로 인해서 원전으로 다시 회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SMR에 투자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 내용들이 더 커진다면 분명 관련 업계는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좀 뉴스 추가적으로 간단히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에너빌리티 실적 개선, 그리고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두산그룹 지주사 두산은 2020년, 21년 그룹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당 규모가 줄어들었다. 자체 사업 중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모트롤 비지와 산업차량 비지를 잃은 만큼 당장은 배당 확대에 나설 여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된다.
다만 두산이 신성장 동력으로 인수한 테스나가 이익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핵심 자회사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난해 적자 탈출에 성공하는 등 배당을 위한 여력을 갖춰가고 있다. 두 회사의 배당은 두산의 미래 배당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 에너빌리티 쪽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배당 재개 가능성은 우선주 1주당 1,356원을 배당했던 2018년 이후 모든 배당이 멈췄다. 보통주 주주대상 배당은 2016년 보통주 1주당 550원, 우선주 1주당 932원을 배당했던 것이 마지막이다. 2016년부터 2021년 6년 동안 누적 별도 기존 순손실을 3조 2,800억 원을 쌓은 만큼 배당에 나설 여력이 없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별도 기준 순이익 266억 원을 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19년 말 기준 230%였던 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 146%까지 낮췄다. 이처럼 실적과 재무 개선 구조가 좀 동시에 안정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배당 재개를 기대하는 시선도 나온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배당의 혀를 막았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난해 현대 중공업금으로 매각이 됐기 때문이고 과거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구축돼 있었는데 가장 밑단의 두산밥켓은 사업연도상 1기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977억 원을 배당했으나 이 기간 두산인프라코어는 한 해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으로 지배구조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켓으로 재편되면서 두산밥켓의 배당이 그대로 두산에너빌리티에 흘러가게 됐다. 그만큼 두산에너빌리티의 배당 여력도 커진다라고 볼 수 있다.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채권당 관리 체제를 빠르게 졸업했다. 가스터빈이나 SMR 등 신사업의 이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내년 이후부터 배당 재개도 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배당 자체를 현재 좀 주느냐 아니면 주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다시 배당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배당을 준다라고 한다면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한 요소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은 1, 2년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부분은 그만큼 재무나 이런 빚 청산에 있어서 좀 재무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될 만한 앞에 과업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좀 하나씩 해결이 되어가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 호재에 반응하지 못했던 최근의 이런 흐름들 추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엄청나게 좀 쏟아냈는데요. 개별 수급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외인은 35만 주 이탈, 기관도 22만 주 가량 순매도로 동반 매도세를 이렇게 3일 연속 이어갔고 좀 프로그램도 막판으로 갈수록 매도폭을 키우면서 32만 주까지 이탈이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 JP모건의 움직임은 없었지만 UBS라던가 메릴린치가 5만 8천 주를 좀 던졌고 그나마 위안거리는 연기금이 6월달 들어와서 처음으로 5만 1,000주 이렇게 좀 순매수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자체도 많이 붙지 않는데 외인과 그리고 기관, 프로그램까지 모두 이렇게 좀 수급이 꼬여 들어가면서 좀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매도 비율을 좀 보시면 3일 연속 전체 거래량 대비 15% 이상은 공매치기 바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제는 또 공매 잔고로 보실 수가 있는데 5월 31일 기준 1317만 주로 전일 기준 대비했을 때
300만 주가 또 늘어났습니다. 여기 대차 거래를 좀 보셔도 36만 주, 57만 주, 300만 주, 또 100만 주 이렇게 최근에 비해서 좀 늘어나면서 잔고 수량을 3,100만 주 그리고 잔고 금액을 6,200억까지 좀 유지 중인 상황은 일단 단기적으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공매가 다시 이렇게 활발해지는 이유는 이달 말이죠.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렇게 좀 진행되는 EWR에 대한 이런 상장으로 이제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공매 세력들이 좀 미리 공매를 쳐놓는 상황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고, 지난 1WR 상장 시기에도 갑자기 공매가 늘어난 적이 있고 상장 이후에 또 줄어드는 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오늘은 다시 좀 순매수로 돌아섰다. 꾸준하게 이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 하락한 19,5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하락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방 압력을 좀 받았고 오늘 저점이 19,400원까지도 좀 다녀왔습니다만 막판에 조금 회복을 해주었죠. 시장 지수 하락 대비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2만원 구간에서 조금 더 멀어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가시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 2일 안에 좀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일 듯 싶습니다. 다만 거래량은 이렇게 400만이 넘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오늘도 350만으로 좀 매매가 더 활발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00만 가까이 좀 양봉의 거래량 하루 반짝으로 좀 판명해 놨고 3일 연속으로 이제 음봉의 거래량으로 전환이 되고 주가는 계속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시장이 회복을 해줄 때 같이 좀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없이 주가를 좀 되돌리느냐 아니면 이전에 18,000원대까지 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 누르고 좀 상승을 하느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좀 꾸준하게 이렇게 좀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면 무료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